네, 안녕하세요.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실전형 모의고사 들어가네요. 주말에 시간 내서 문제 푸시느라 다들 고생 아주 많으셨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인트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인강으로도 요번에 처음 저랑 호흡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수업하기 전에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기 위해서 목차를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주말에 문제 다 풀어보신 분들 제가 쟁점별로 나눈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과 2번 그리고 2번 문제 3번 4번을 교시별로 나눠서 해설하고 제가 거기 첨언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볼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기본 강의부터 호흡 맞추신 분들은 굳이 이거 안 보셔고 기본서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호흡 맞추신 분들은. 근데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드릴 거예요. 취지는 뭐냐? 이제 실전형 모의고사니까 약술형은 이제 대비가 됐다는 걸 전제할 겁니다. 약술형은 빨리 체크하고 사례형 문제들 보면 다 어떤 거예요? 어려운 사례들이. 어려운 사례라고 하는 것은 다 문제가 뭐다? 판례 내용을 특히 요 근래 한 3년, 4개년 기출 보면 계속 어떤 식이에요? 어려운 판례 사실관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내죠. 왠지 알아요? 시비 걸리면 안 되니까. 그 판례 그대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판례들을 제가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하기, 이 쟁점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특히 인강에서 저랑 이제 처음 호흡 맞추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되던데 미리 디스클레이머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당연히 저는 약술형은 돼 있다고 전제를 할 건데 저는 원래 제 스타일대로 두 문자를 이용해서 축약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겁니다. 나는 이제 와서 두 문자 외우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두 문자를 딴 건지 그 조문을 가르쳐 드릴게요. 조문을. 그래서 두 문자 안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문 보고서 오 변호사가 이런 취지로 두 문자 땄구나 체크하시면 되겠고, 저랑 호흡 맞추셨던 분들은 그래 그런 내용이었었지 이렇게 복습하시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요번 강의 컨셉이 뭐다, 문제 푼 거 해설하고 판례를 위주로 조금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심도 있게 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문자. 두 문자 이제서 외우기 싫어. 제가 조문 제가 지정해 드릴게요. 그거 읽으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 없죠? 조문집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조문집이 없으신 분은 우리 그 법제처, 이거 아예 국가 공식 인증 앱이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운받아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쟁점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는데 시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사례 점프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초벌구이하고 사례 풀어볼게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아이고야, 저도 기본서 잠시만요. 제가 기본서를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조교 선생님이 계시죠. 74페이지입니다. 자, 조문으로 기본서 없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조문 몇 조 피면 된다? 539조 피시면 되겠네요. 539조. 자, 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기본 강의부터 해왔냐면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두 문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슨 사업하는 곳이라 했죠? 삼다수가 아니라 삼위약수를 팔기로 했죠. 삼위약수. 기가 막힌 두 문자입니다. 삼위약수를, 삼다수가 아니라 어디 먼 산골짜기에 삼위약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온천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파겠다고 형제들끼리 뭉친 거예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도 부자 좀 돼보자. 형제 비전을 가졌다. 근데 약간 얍시롱한 친구들이었네. 좋은 것만 갖고 조금 별로인 거는 안 하고 싶었나 봐요. 몸을 원했다. 권리는 확정받고 싶으면서, 너무 크게 썼나요 글자를? 확정받고 싶으면서 뭐는 안 한다. 나 당사자나 안 할래. 이렇게 했대요.
권리 확정은 받고 싶으면서 당사자는 안 할래. 자, 두 문자 외우기 싫으신 분들은 539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구성한 두 문자냐면요. 아주 과학적으로 제가 두 문자 땄습니다. 기출 근거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의의를 두 문자를 제가 따봤고요. 여러분 의의부터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희 시험은 거의 준사법 시험입니다. 의의 요건 효과를 다 쓰셔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2-1, 2-인데 여기가 제3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죠. 법적 지위를 제가 두 문자를 땄어요. 왜냐? 제가 기출을 열심히 분석해 보니까요. 계속 얘 문제만 나오더라고요. 법적 지위 전후죠? 뭐 전후로 물어보죠 자꾸? 수익의 의사 표시, 수익 의사 전과 여기는 이렇게 적을게요. 후로 이게 계속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수험생이면 두 문자 따야겠죠? 이렇게 제가 두 문자를 따왔습니다. 삼이학수는 두 문자가 어떤 내용이었죠, 선배님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뭐다?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39조에 정확히 그렇게 써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있네. 1항에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1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설명드렸었죠. 여기까지만 하면 의의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거기 끄덕이시는 역시 고수 선생님들 너무 좋죠. 이렇게만 하면 뭐랑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행인수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행인수도 제3자한테 이행하라고 하는 계약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제3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행인수는. 이게 뭔 말일까? 그건 궁금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가 아니까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뭐가 특별한 거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의 의사표시. 이게 2항에 써있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엇인 게 굉장히 특징이다? 채무자한테 야, 나 이제 향유할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무엇이 되는 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아주 특별한 요소였습니다. 의의였고요. 형제비전 권리 확정 당사자는 무슨 내용이냐면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제3자의 법적 지위 문제가 나오면 쓰셔야 되는 두 문자였는데요. 형 뭐였죠? 우리 선배님들 한번 기회 드려볼까요? 형 뭐였죠? 형성권. 제는 뭐였죠? 제척기간.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제척기간 떠올려야겠죠. 수익의 의사표시 있기 전에 제3자가 갖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형성권인데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제척기간 적용을 받겠고 조금 여기 필기는 안 할게요. 우리 머리로만 복습합시다. 명문규정 있어요? 없어요? 기간. 명문규정? 없으니까 특별히 서로 약정한 게 없다면 몇 년? 10년이겠다. 오케이. 비전은 뭐였다? 존이 아니죠. 입이 꼬였네요. 비전속성. 그게 뭔 말이다?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나 채권자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 그러니까 나 수익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를 남한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을 하거나. 제가 이거 설명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따 답안지 아주 짧게 봐도 되겠죠? 형제 비전이 어떻게 답안지 써있는지 한번 이따 보세요. 요거 외우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권리 확정 당사자 X는 무슨 내용이었죠? 권리 확정은 무슨 내용이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어떤 조문이 있더라? 기본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합의 해제 같은 거 마음대로 못 한다 그랬죠? 합의 해제 같은 거 당사자 기본 계약의 당사자 요약자와 낙약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X에서는 뭐 주석 달아야 되죠? 선배님들? 알고 있으면서 얘기 안 하고 계시죠? 당사자 아닌 것은 뭐다? 취소권이나 해제권 행사 못하는 것. 자, 해제권을 행사 못하는 것과 원상회복 청구를 하지도 받지도 못한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CF,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해제권도 행사를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원상회복을 이따가 판례 볼 건데 청구하지도 못하고요. 그것에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개의 판례가 달라요. 이따 같이 볼 겁니다. 그런데 CF 뭐는 된다. 제3자가 낙약자한테 손배청은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판례 같이 볼 겁니다.
뭐 끝났죠? 제3자 위한 계약 5분 만에 복습을 다 하셨습니다. 요거에 사실 두 문자가 두 개가 더 있는데 두 개 중에 제가 소개만 드리고 하나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모르면. 자, 첫 번째 점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건 뭐다? 이게 오늘 1-2번 문제의 답안지에 썼으면 좋았던 내용인데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를 우리가 두 문자를 어떻게 따기로 했다? 무슨 대출? 기부, 대출, 급부. 두 문자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두 문자 어떻게 외우시냐면 삼다수 이제 사업해야 되잖아요. 사업하려면 대출 받아야겠죠.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기보 대출 급부를 받았답니다. 얘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1-2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랑 2번은 혼자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제3자의 법적 지위 말고 낙약자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나올 때가 됐죠. 간질간질합니다. 최고의 항변. 최고의 항변. 그래서 그리고 당사자 되는 거, 당사 얘는 이제 얍시롱한 친구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되면서 최고의 항변인데 낙약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최고권 있는 거. 조문 간단히 읽어볼게요. 항변은 뭐에 근거한 항변할 수 있었다? 어떤 관계? 기본 관계에 근거한 항변할 수 있는 거. 요거 다 모르겠다.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파이널 강의니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모르겠다 하면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기부대출 요거 조문만 두 개 읽고 갑시다. 권리 확정 조문하고 최고 조문인데, 자, 권리의 확정은 541조인데 조금 도움을 제가 받아볼까요? 목도 좀 축일 겸.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 제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541조. 천필 선생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게 두 문자 상으로는 어디 들어간 거다? 요 권리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만 더 읽고 복습 맞춰봅시다. 그 옆에 계신 목소리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 자,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540조랑 42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540조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고수인 사람들은 무슨 키워드 떠올려주면 좋다? 형성권이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형성권.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돼 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낙약자가. 그러니까 야, 너 수익 의사표시 할지 안 할지 빨리 말해.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 두시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항변 중에 최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혹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선생님. 자,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542조 요 정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복습은. 선생님 539조가 뭐였어요? 539조 제목이 뭐예요?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오케이. 항변을 할 수 있는데, 낙약자가 항변할 수 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기본 관계에 근거한 항변만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복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어차피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하고 나면은 문제 풀이가 그냥 거의 누워서 떡 먹기죠. 기부대출급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구조가 어땠다? 이게 기부대출급부를 암기를 딱 해두셔야 요 그림이 항상 잘 기억이 나겠죠? 기부, 대출, 급부로 딱 암기를 하시고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저희 어차피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그릴게요. 요런 상황인 거죠? 우리 문제에서는 교환계약으로 냈던가요? 제가 교환계약으로 냈었죠. 그렇죠, 맞아요. 교환. 제가 판례 문제 그대로 냈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매매로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어요. 을은 2025년 1월 1일 갑으로부터 갑의 소유권의 X 토지를 사기로 하는데 돈 내야겠죠. 을이 돈을 내는데 그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다.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의의가 뭐라고요? 두 문자가 삼의약수. 야, 나한테 약정하지 말고 어떻게? 제3자에게 삼이약, 제3자에게 이행하자고 약정을 한 거예요. 을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이약까지만 외우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뭐까지? 수. 병이 오케이를 하는 순간 무엇이 되는 것?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속도 조금 더 내겠습니다. 기보대출급부는 뭐다? 갑과 을, 즉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만들어낸 요 계약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기본 관계. 참 교수님들 이름 잘 지으셨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베이스가 된다는 관계래요. 너무 맞는 말이지. 여기서 탄생시켰으니까. 근데 보상 관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문자 안 외우면 이거 어떻게 외우시죠? 이거 안 외우면은 저도 계속 헷갈릴 것 같아요. 계속 가르치는 사람인 저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갑과 병 사이 관계는 뭐라 그런다? 여기가 기보, 여기가 대출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대출, 대가 관계 혹은 출연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잠시만요. 자, 그래서 교과서 한번 봅시다. 왜 대가 관계라고 했다? B가 취득할 권리가 C에게 귀속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을 갑이 받아야 되는데 그 권리를 병이 먹었잖아요. 이것이 왜 얘한테 귀속이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뚜껑을 까보니까 얘네 둘 사이에 서로 출연을 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갔구나. 그 이제 숨어 있는 관계인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니고. 그래서 기보, 대출, 이거는 급부 관계라고 외우시면 되고. 아직 시간 충분하죠. 아주 널널하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름.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만들어낸 갑과 을의 이름표가 뭐였다? 각각 두 개씩 있는데 나한테 매매 대금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어서 이름을 뭐라 한다? 요약자라고도 하고 또는 판례 읽어보면 뭐라고도 한대요? 채권자라고도 한다네요. 반면에 이 친구 그래? 오케이. 나 그러면 이제 너 시킨 대로 병한테 준다라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낙약자라고 하고 이 기본관계 근거에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라고도 한답니다. 채무자. 얘는 이름표가 쉽죠? 이 친구는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면 바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제가 일부러 문제를 냈던 거는 어느 문제였던 거였어요? 바로 구조화가 딱 되셨나요, 여러분? 무슨 관계가 쫑이 났던 사건이었었죠? 요거 중에 기보, 대출, 급부 요 1, 2, 3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어요? 우리 1-2번 문제가 2번. 역시 여러분 이게 왜 어떻게 저렇게 바로 답변할까? 기보, 대출, 급부를 외우면 문제가 딱 보여요. 그쵸 선배님들? 기보, 대출, 급부를 암기하고 있으면은 요거 왜냐면은 문제가 이따 판례 볼 건데 1번 관계에서 빵꾸가 나는 판례가 있고 그쵸? 2번 관계에서 빵꾸가 나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요거 내본 겁니다. 요번 문제 요거에 빵꾸 냈는데 우리 무슨 판례 알고 있어요?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쪽 놔도 기본 관계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영향 상관없다. 우리 문제에서 갑이 이제 저항하죠. 동의항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지금 고개 끄덕 계시는 분은 답 잘 쓰신 것 같네요.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 삼의약수, 형제비전 그리고 이 기보대출급부를 외우면 얼마나 문제가 잘 풀리는지 읽어봅시다. 자, 그림은 한번 또 그려야겠죠? 자, 갑과 을은 2025년 1월 1일 갑 소유 X토지와 을 소유 을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했대요. 근데 이틀 뒤에 또 만나서 이제 갑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을이
다시 너 나한테 주지 말고 자 내가 어차피 줘야 되는 친구 있거든. 병한테 이전을 좀 해줘. 그리고 병이 직접 그 이행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약정하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뚜껑을 까보니까 무슨 또 사이가 있었다. 갑은 왜 갑이 이렇게 천사 같은 일을 했을까? 왜냐면은 내가 어차피 병한테 받을 게 있어. 어차피 병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시간 아끼기 위해서 실제 판례 사안 좀 얘기해 볼까요? 어차피 이따가 볼 판례거든요.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교환 계약이 을이 갑한테 실제 사안에서는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 토지가 2개였었고요. 갑이 또 을한테 줘야 되는 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였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였는데 이제 갑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야, 요거 2개 하나씩 쪼개서 이 문제가 됐던 이 친구 이거 얘한테 좀 넘겨줘. 그래서 실제 판례 사안을 보면 어떻냐면요. 얘네 둘끼리 어떤 거래를 했다. 병이 어떤 지방의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여관. 그러니까 여관하고 또 토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야, 너 을한테 받으면서 너는 을한테 받으면서 그 여관 나한테 넘겨줘. 요런 3자 계약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단순화를 해봤고요. 문제는 자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병의 법적 지위를 그가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검토하시오. 기출 여러 번 했던 문제죠. 새로 오신 선생님들 두 문자 잘 따지 않았나요? 어떻게 뭐 외우면 된다고요? 무슨 약수? 삼위약수. 삼위약수고 무슨 비전이 누가 비전이 있었다. 형제가 비전이 있었는데 약간 얍수렁한 친구들 권리는 확정하면서 당사자는 아닌 거. 답안지 바로 답안지 볼까요? 답안지 보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보면 어떻다. 1-1번. 자, 사안에서 제3자 병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의부터 쓰셔야 되는데 뭐 외우시면 쓸 수 있겠다. 3위 약수 외우면 그대로 쓸 수 있겠죠. 밑줄을 어디 있으면 안 된다.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 이렇게 이 3위 약 외우면 쓸 수 있겠고 그 아래 내용까지 잘 써주셔야겠죠. 어디 밑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 그 아래 또 밑줄 어디 그어야 되겠어요? 직접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것. 이 내용이 없으면 이행인수랑 차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항목 나눠서 제3자 병의 법적 지위인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이전 옆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옆에 뭐 적어두면 되겠다. 형제, 비전,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권리 확정, 당사자 X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형성권을 갖는다. 밑줄. 제척기간에는 형성권이므로 제척기간 적용받는다. 밑줄. 비전속권은 뭐다? 약정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있다. 여기도 밑줄 그으면 좋겠네요. 541조 반대 해석상. 아까 541조가 뭐였죠?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재사건적 색채 강해서 양도 대상 될 수 있는 거. 자, 권리 확정은 541조 그대로 박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나 미리 여기 밑줄 보류한 때에는 제한받을 수 있는 것. 계약 당사자 여부는 여기 밑줄 그으면 되겠죠. 당사자가 아니다. 계속 더 밑줄. 해제권.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쓰면 더 좋겠다. 그렇죠? 청구도 못하고 그것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이제 1-2번 문제인데 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읽힙니다. 이제 자, 병이 이제 채무자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대요. 이에 을은 병에게 Y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줬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채무자 오케이, 나 얘기 들었어. 나 수익의 의사표시 할게 하고서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대요. 직접 청구를 했더니 을이 착하게 뭐를 했다? 이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행을 완료를 했는데 그 후에 오매매 아이고야 Z 토지는 뭐였죠? 병이
갑한테 주기로 했던 토지가 실제 판례 사안입니다. 임의 경매로 넘어가서 매도가 다 돼버렸고 이제 화가 난 갑이 병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입니다. 자기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을이 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요구하는데 갑이 이제서 뻔뻔하게 나오죠. 갑은 자신과 병 사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자 여기서 잠깐 스탑.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기 밑줄 긋고 갑은 자신과 병 사이 계약까지 밑줄 긋고 뭐 적으면 금방 쓸 수 있겠어요? 기보 대출 관계잖아요. 그럼 대출이 뭐라고요? 대가 관계 또는 출연 관계. 오 맞다. 오 변호사님이 그때 구조해 주셨던 거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밑줄 딱 긋고 대가 관계, 출연 관계. 대가 관계나 출연 관계가 해제된 이상, 야 이거 쫑났으니까 너 Y토지 나한테 줘야 돼. Y토지 원래 우리들끼리 약정했던 거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전까진 나 X토지 못 주겠어라고 했는데 실제 판례니요. 좀 뻔뻔하죠? 실제 판례 사안이에요. 타당한가요? 읽어봅시다. 자, 3자 사이 법률관계 옆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처음 오신 분들 기보, 대출, 급부. 기보대출급부 안 외우면 이거 절대 못 써요, 여러분. 기보대출급부. 그래서 보상관계, 기본관계인데 기본관계에는 뭐에 밑줄을 그으면 될까요? 여기에 전 밑줄 긋고 싶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을 이루는 관계. 좀 넘어가서 여기 중요하죠? 따라서 기본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제3자의 멱살 잡고 이행 청구하는 것도 소멸한다는 것까지 꼭 써주셔야겠습니다. 기본 관계니까. 우리의 관심은 대출, 대가관계, 출연관계였네요. 요약자와 제3자 사이 관계는 대가관계 또는 출연관계라고 하는데 페이지 넘겨서 저는 요에 밑줄 긋고 싶네요. 요약자와 제3자 사이 밑줄 내부관계에 불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 아님. 여기 밑줄을 그을 것 같습니다. 제3자 사이 내부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 아님. 자, 그 아래 판례를 써주는 게 무려 5점짜리죠. 요건 다 밑줄 긋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요약자는 요구했던 사람,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기부대출 관계 이런 거 안 외워두면 이 판례가 안 읽혀요. 계속 이틀 뒤에 다시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게 안 읽혀요. 기부대출 급부를 외우고 구조화가 돼 있으면 요게 쫑나도 뭐가 얘가 남아 있으면 아무런 영향 없다. 이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안의 해결은 대가관계, 출연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제로서 소급 소멸하더라도 아무 영향 없어서 거부할 수 없다. 타당하지 않다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미리 설명 듣고 나니까 너무 쉽죠? 두 문자 잘 따지 않았나요? 그렇죠? 삼위약수, 형제 비전 쭉쭉쭉. 그리고 뭐 했어요? 기본대출급부. 그리고 최고의 항변도 더 설명하면 좋을 텐데 채워 넣어 보세요. 바쁘니까. 자,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엄선을 해왔습니다. 사례로 나올 만한 거. 자, 디스클레이머. 이거는 저랑 기본 강의부터 맞춰오신 분들도 조금. 근데 제가 설명은 한 번씩 했는데 어려운 판례고.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굉장히 심한 내용이에요. 뭔 말이다. 약수령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시간 낭비한다. 그럼 완전 주객전도예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채워 넣는 판례인 겁니다. 마지막. 혹시 약수령 준비 안 되는데 이거 갖고서 길 헤매고 있으면 전술을 잘못 짜신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해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판례인데 제가 몇 개 준비해왔죠? 3개 준비해왔죠. 근데 하나는 벌써 했어요. 하나는 벌써 해서 우리 좀 멋있게 이걸로 합시다. 한자로 쓸게요. 여러분 이거 답안지에도 판례 한자로 쓰면 되게 있어 보여요. 아니 진짜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있어 보입니다. 저희 한자 공부할 때는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냥 이게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어디서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 근데 그냥 쓰고서 가로 열고 판례 이러면
그냥 근데 그래도 있어 보여요. 어차피 뭐 완벽 판례 번호까지 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왜냐면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실제 판례 까보면 판례가 기본 이론도 다 설치를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있어요 사실. 찾아보면은 일종의 팁입니다. 이제 파이널 강의니까. 이 정도 하면 되죠. 자,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판례 3개가 기부대출급부를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랑 지난번 맞췄던 분들은 복습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판례부터 볼게요. 가불병. 프린트물로는 지금 무슨 판례 할 거냐면 맨 첫 번째 판례예요. 2003-49771 판례인데 우리 바쁘니까 제가 2갈씩으로 할게요. 이 1번 판례는 좌표가 뭐다? 대출로 적을게요. 제가 대가관계 또는 출연관계가 부존재, 무효, 해제된 사안이라고 구조화하시면 되겠어요. 1, 2, 3번. 자, 다시. 1, 2, 3번 중에 어디가 망가진 케이스다?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기부 대출급부였죠. 기부 대출급부. 방금 봤습니다. 대가관계나 출연관계가 망가지더라도 무엇에 영향이 없다. 기본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자, 그냥 판결 원문 읽읍시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 뭐였지? 그치, 채권자와 제3자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 이른바 대가 관계. 기부대출 관계를 급부를 안 외우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시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대가 관계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의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 이른바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것도 밑줄 그을까요? 여기 약간 추가 설명하면 되겠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 즉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도 대항하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요약자도 대가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기본 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었대요. 위 살짝 눈 들어서 CF 봐보세요. 3자가 교환 계약을 맺었던 사안입니다. 요약자랑 낙약자가 먼저 교환 계약 맺고, 낙약자로부터 받을 부동산 중 일부를 을한테 받을 거 일부를 요약자가 제3자와 다시 교환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제3자가 이 병이 갑한테 줘야 되는 그 여관이 이행불능에 빠졌어요. 임의 경매에 가는 바람에 대가관계 해제됐고, 근데 이미 채무자가 이행을 해버렸던 사안입니다. 동시 이행 항변 주장했지만 주장 기각이고요.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어디 밑줄 그으셨어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낙약자는 뭐에 근거한 항변은 할 수 있다고 아까 읽었죠, 조문에? 기본관계. 뭐 너무 잘 따라오시네요. 기본관계. 케이스는 예를 한번 빨리 짚어드릴게요. 구조는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갑이 팔았어요. 을이 원래 매매대금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뭐가 있다고 설명하죠?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어요. 갑이 똑똑똑 선생님 돈 내실 때 됐어요. 잔금 지급 때 됐습니다. 을이 뭐라 그래요? 어이쿠 잔금 지급 시기 됐네요. 근데 선생님은 나한테 소이등 해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소이등 이행해 주시거나 이행 제공하시기 전까지 저 거절할래요. 인 건데 갑이 그러는 거죠. 야, 너 얘한테 주기로 했잖아. 병한테. 얘한테는 빨리 줘. 을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뭔 상관? 나는 기본 관계에 근거해서 너가 나한테 소이등 이행하거나 제공하기 전까지 나 병한테도 이행 안 해. 오케이? 자, 속도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번에는 어떤 친구를 비교하시면
기본대출급부 암기하시면 여기 구조가 너무 잘 되죠. 똑같이 그릴게요. 갑을병인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판례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번에는 어디가 문제가 생길 거냐면요. 요번에는 기본 관계가 망가졌던 사안입니다. 기본 관계가 여기가 이제 망가진 거예요. 여기가 기본 관계가 망가졌는데 자 그러면은 질문이 달라져요. 자 2번 3번 둘 다 판례가 구조화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 깔끔하다 정리. 아이고. 2번, 3번은 판례가 둘 다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가 쫑이 난 케이스인데 두 갈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갈식으로 제3자가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니라고 물어본 게 두 번째 판례고요. 세 번째 판례는 어떤 사안이게요? 을이 이 기본 관계가 쫑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이미 이행했던 게 있는 거예요. 이미 이행한 게 있는데 이게 기본 관계가 해제가 되니까 이번엔 질문을 바꿨어요. 이미 이행을 했는데 제3자 병에게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교가 되셔야 되죠. 화살표 저랑 기본 강의부터 하신 분들은 복습 고개 끄덕이면서 복습하시고 참 깔끔하죠 정리가. 대가 관계가 해제된 경우 기본 보상 관계가 해제 또는 무효화된 경우인데 어떤 판례도 있고 어떤 판례도 있다. 제3자가 원상회복 청구한 판례도 있고 이미 이행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낙약자, 채무자가 야 이미 이행한 거 내놔라고 병한테 멱살 잡을 수 있냐라는 거였어요. 이게 달라요 판례가. 3번이 쉬우니까 3번 먼저 해봅시다. 페이지 넘기셔서 3번이 쉽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 관계가 해제된 경우 기본 관계 요 관계 해제된 경우 계약의 청사는 누구 사이에서 밑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지 설령 낙약자가 제3자 이 병한테 급부를 한 게 있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 요거 구조화 잘 해두세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밑줄 그으시면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에서 낙약자 요약자 사이 관계 이른바 기본 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 관계의 청사는 밑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급부한 게 있더라도 안 된다. 암기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사실관계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실제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는 부동산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매매 대금이 한 2,500이었던 걸로 봐서 제가 사실관계를 완전 찾지 못했는데 아마 명품 가방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정도로.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친구가 원고였어요. 실제 판례사는 원고였고 피고인데 갑이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이 친구가 소외인이었어요. 이 친구가 소외인이었고 이분은 실명이 나왔던데 고명숙 씨? 이 고명숙 씨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했나 봐요. 고명숙 씨한테 야 내가 명품 가방 받아서 너한테 줄게. 너는 2,600만 원 그거 나 어차피 돈 줘야 될 사람 있거든. 병한테 좀 줘라고 했어요. 을이 착한 사람이야. 동의양도 행사 안 하고 2,600만 원 줬어요 병한테. 근데 고명숙 씨가 이미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대요. 어떻게 됐어요? 소외인이 을한테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겁니다. 화가 나겠죠? 을이 화가 나서 해제 이행불능에 근거한 해제를 했고 그래 근데 이미 줬잖아요. 멱살 잡으러 가야겠죠. 멱살 잡으러 가서 병한테 야 나 이미 줬던 2,600만 원 내놔 했는데 판례가 노노 그러면 안 돼. 기본관계 쫑났으면은 갑 멱살 잡으러 가. 갑 병은 안 된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명품 사건 실제 명품인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2,600만 원인 거 보니까 부동산은 아닌 것 같죠? 2,600만 원짜리 사건이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재밌는 사안인데 요것도 사실관계를 기억하면 요 판례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었냐면요. 얘는 대한민국이 아주 오래전 판례예요. 대한민국이 현대건설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난지도 그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지어봐 현대건설이라고 부탁이 아니죠. 돈 준 거니까 정당하게 도급 계약을 했는데 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대한민국이 현대건설이랑 계약을 맺는데 서울시를 위해서 왜냐면 그 난지도가 서울 안에 있잖아요. 계약은 나랑 맺는데 너 서울시한테 이행하는 거야라고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판례를 제가 읽어보니까 한 1984년 6년 4월인가 이제 완공이 됐는데 기회를 여러 번도 줬어요. 대기업이라고. 짜잔 완성됐다 해서 쓰레기를 넣어봤는데 분류도 못해. 집어넣으니까 고장나. 35톤짜리 60톤 나온다 했는데 35톤밖에 소화 못해. 매연 안 나온다 했는데 나오는 게 완전 유독가스 계속 나와. 그거를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했던 거예요. 너 너무 심하다. 너희 너무 심하다. 근데 근데 원래 판례는 요랬어요. 원래 판례는 어땠냐면 원고가 둘이 같이 묶여서 했어요. 대한민국이랑 서울시가 함께 원고가 돼서 어떤 청구를 했냐면 세 가지 청구를 했는데요. 1번 야, 나 계약 해제할래를 청구했고요. 2번 해제했으니까 나 원상회복 청구할래. 원상회복 청구할래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 야, 너 이거 난지도 이거 건설한다 그래서 그 옆에 관리소 이거 잘 관리하는 거로 13억짜리 그 관리소를 지불을 한 거예요. 이미 나 손해배상 청구할래 이렇게 청구를 했대요. 손배청을. 자, 여러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 해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이렇게 둘이 한 팀으로 묶여서 해지 청구했대요. 계약 해제를 인정은 해줬어요. 근데 누가 한 해제권 행사가 인정됐겠어요? 누구? 대한민국이 한 해제권 행사를 인정해 준 거. 아예 설시 내용입니다. 야, 서울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없어라고 판시했고요. 근데 같이 했어요. 원고가 대한민국을 서울시가 같이 했기 때문에 해제가 되긴 했어요. 참고로 욕심나시는 분은 이거 하면 이제 그 기성고 관련된 도급 해제랑도 연관이 되는데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45분이니까. 자,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데 원상 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사실 도급까지 들어가니까 스킵할게요. 대한민국은 제외하고 서울시만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야, 계약 해제됐으니까 원상 회복 청구할래요라고 멱살 잡았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아까 어떤 두 문자랑 연결을 지으셔야 돼요? 제3자의 법적 지위는 수익 의사 표시하고 난 다음에 뭐다? 당사자가 아닙니다. 청구도 못하고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빠르게 복습 잘 하시고 마지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요거는 인정됐다 안 됐다? 얘는 인정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계약 해제에 근거한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판례 가볍게 밑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내기 좋겠죠. 어렵게 나오면. 자, 1번이 아까 제가 그 도급 관련된 내용 얘기한 건데 판결유지 1번은 그냥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자 2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이 누구 위해서? 서울특별시 위해서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상 밑줄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서울특별시는 수익자이다. 아하,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 3번이 중요하네요. 밑줄 빡.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누구? 제3자는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가 청구할 수 없대요. 3번 꼭 써주시고 문제 나오면. 하지만 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여기 밑줄 그으면 되겠죠?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하,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니까 조금 타이트하네요. 그냥 조금만 더 해봅시다. 힘 날 때 조금 더 해봅시다. 오늘은 더 오버하진 않을게요. 오늘은 더 오버하진 않을게요. 제가 좀 악명이 높습니다. 오버하는 걸로. 2번 문제는 짧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2번 문제는 뭐였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 정도면 아주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2번 문제는 큰 좌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좌표였는데, 매도인의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친구, 수량지정 매매.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도 혹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도인 담보 책임 기초공사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타인 권리 매매랑 하자 담보 책임 하고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인 겁니다. 타인 권리 매매랑 하자 담보 책임이 안 됐는데 이거 하면은 주객 전도된 거예요. 자, 이거 일반론만 설명하고서 잠깐 쉬면 딱 되겠네요. 선배님 또 도와주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딱 2개만 하면 되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의부터 요거 잠시만 요걸 지우자.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의를 설명하고 얘도 2문자 간단하게 소개하고서 설명을 더 이어나가 볼게요. 매도인 담보 책임 의 키워드 2개만 기억하면은 언제든지 구현해낼 수 있죠. 사실은 담보 책임이죠, 정확히는. 선배님들 담보 책임 하면 무슨 키워드 떠올라야 되죠? 손해지. 약간 2문자. 2문자가 먼저 나와버렸네. 잘 나오는데 의 쓸 때 의. 권리의 자꾸 이제 어려운 내용이 먼저 나오네. 권리의 지금 좋습니다. 권리 흠하고 권리 흠결하고 이거랑 짝꿍이 뭐죠? 물건 하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의의를 먼저 떠올릴 때는 뭐가 떠올렸는데 키워드 2개? 유상계약하고 무슨 친구? 유상계약하고 급부의 등가성이라는 키워드가 기억이 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겁이 안 나겠다.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담보 책임이란 유상계약에서 급부의 등가성이 깨졌을 때 그 등가성을 회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등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매도인 멱살 잡고서 혹은 뭐 채무자라고 해도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멱살 잡고서 너 급부 등가성 회복해놔. 우리 10만큼 올리기로 했는데 너 왜 7밖에 안 올려? 어떻게든 채워 넣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빠른 팁. 이거 왜 외워야 돼요, 오 변호사님? 매도인 담보 책임보다 증여자의 담보 책임 같은 거를 공부하실 때 요게 기초가 돼야지 잘 정리되죠. 빠른 퀴즈. 증여자는 일반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OX. 아주 탄탄하시네요, 기본기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 쉽죠? 왜? 증여계약은 무슨 계약이니까?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요게 X라서 아니구나. 오케이. 자, 아주 탄탄하신 것 같습니다. 2문자는 손해 제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얘기 나온 김에 빨리 설명하면 2종류가 있죠. 권리의 흠결하고 물건의 하자가 이런 유상계약의 급부의 등가성을 망가뜨리는 2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2문자는 손해 제기라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아주 잘 짜지 않았나요? 2문자? 유상계약에서 급부 등가성 깨졌으니까 손해를 제기해야겠죠. 너 왜 등가성 망가뜨렸어? 나 손해 제기하겠어. 자, 도와주세요. 요거는 좌표는 어디다? 좌표 내용은 책임의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책임의 내용.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에 쓰셔야 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대원칙으로 매도인 담보 책임이
조문을 읽어보면 총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다 시험에 잘 나올 수는 없고 큰 그림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 작동한다.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 이게 의외로 이게 잘 빨리 안 나.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요? 매수인 맞죠? 근데 매수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해야 정확히 맞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이 선의가 뭐죠? 무언가를 모르는 건데 뭘 모르는 거다? 아까 앞에 계신 선배님이 잘 얘기해 주셨죠? 여기에 권리의 흠결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죠. 선의. 해제는 대원칙은 뭐예요? 이거 약간 그렇게 해볼까? 이게 써니로 좀 이게 이런 식 자꾸 만약에 3번 이상 똑같은 데서 안 외워지면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써니 뭘 만들어 볼까? 담보 책임 써니 그 노래를 BGM으로 깔아요. 선의의 매수인이 뭐까지 하면은 계목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으로는 제척 기간이 이 8가지 담보 책임이 원래는 다 다른데 엄밀히는 대원칙은 얼마였어요? 그게 1년이지. 우리 선생님 나 오늘 끝나고 남으세요. 여기 담보 책임 다시 해야겠어. 1년. 대원칙은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대원칙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냐면 많아서 그렇죠. 막 담보 책임 내용이 어려워요. 저는 이런 거 이실 짓고 해도 되겠죠? 변식 끝날 때까지도 정확히 정리를 못한 채 끝낸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기타는 크게 2가지 정도 있는 거 이게 기는 기타인데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늘 시험에도 나왔던 기타라는 기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메인인데 기타로 대금감액 청구권이나 종류물 매매에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요 정도 요게 큰 그림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인데 자 제가 무슨 얘기했죠? 아서라 대부분 내용은 대원칙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매도인 담보 책임은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예외가 훨씬 중요합니다. 2가지 예외가 뭐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타인 권리 매매고 2번째가 뭐다? 하자 담보 책임이 중요하죠. 여러분 타인 권리 매매 기출 몇 번 됐죠? 이거 한 4번 정도 됐죠. 너무 중요하고 하자 담보 책임도 한 2-3번 됐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는 손해배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어요. 원칙이랑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조금 변화가 나옵니다.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는 누가 할 수 있었죠? 선악불문. 조문 같이 읽어봅시다. 타인 권리 매매에서 제척 기간은 어땠죠? 기간에 정함이 없었고 기타 별거 없었습니다. 조문 같이 읽어볼게요. 하자담보 책임은 손해배상 아까 대원칙은 선의의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하자담보 책임은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하자담보 책임은 계약 해제를 누가 할 수 있다?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이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하자담보 책임은 아까 대원칙은 안날로부터 1년인데 하자담보 책임은 제척 기간이 어떻다? 안날로부터 6개월. 기타가 하나 들어가죠. 하자담보 책임에서 종류물 매매는 어떻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는 것까지 거의 기본 강의식으로 다 해버렸네요. 조문만 읽고 잠깐 쉽시다. 자, 그 뒤에 선생님 김 선생님이 이게 자
타임 걸린 매매가 569, 570일이던가요? 569 맞나요? 569조. 네, 읽어주세요, 선생님. 569조. 이전 잠시만요. 잘 읽어주셨습니다. 참 제가 찾아야겠네요. 69조 되겠네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목적 내용이라 했죠. 그 내용이 타인에게 속했을 때는 매도인은 그 권리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되는데 혹시 그 뒤에 계신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570조 읽어보겠습니다. 570조. 잠깐 스탑. 매수인 앞에 수식어 있나요? 수식어 없네. 선악 불문 해제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매수인의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조문 참 잘 만드셨다 입법자분들이. 그렇죠? 안 때에는 청구하지 못하니까 누구만 청구할 수 있다? 선의만 청구할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선생님도 혹시 괜찮으시면 580조 한번 읽어볼까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580조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참 잘 만들었다. 575조 제가 이따 읽을 건데요. 기본적인 거가 들어갔는데 뭐가 추가됐어요?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눈으로 밑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다 했죠.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는 거. 575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보면 용익 물건, 제한 물건, 용익 물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인데요.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즉 선의인데 매수인이 이로 인해서 제가 사랑하는 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그냥 선이면 안 돼요. 계목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이면 해제할 수 있대요. 기타의 경우에는 즉 계목달까지 가는 지경이 아니면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구나.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580조가 무과실까지 요구했으니까 선이 무과실이어야 할 수 있겠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 없으니까 제척 기간도 제가 읽겠습니다. 자, 581조, 582조 제가 읽을게요. 581조는 종류 매매인데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 있으면 똑같이 580조 적용되는데 이 항이 재밌다. 전한 경우에 매수인은 즉 특정물을 받은 선의 무과실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배청 대신에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했다 어려운 말로? 완전물 급부 청구권. 582조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 오케이. 마지막 키워드 뭐라고요?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 급부 등가성 쓰실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보다 증여자 담보 책임 쓸 때 꼭 아셔야 되죠. 두 문자는 보다 손해제기. 잠깐 7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